출발해가지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만큼, 뒷면이 나오면 1만큼 오각형의 변을 따라 시계 방향을 움직인다. 그러니까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죠? 네, 그냥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돌아가는 거고, 동전을 6번 던졌을 때 P가 C 위치와 확률은, 이거 횟수의 관점이니까 앞면의 횟수를 X회라고 할게요. 그럼 뒷면은 6-X회가 되겠죠. 이해하시죠? 근데 앞면의 횟수만큼은 2만큼 이동을 하고 뒷면의 횟수만큼은 6-X만큼 이동을 하니까 총 이동한 경로는 X 더하기 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P가 점 C에 위치한다는 말은 이렇게 시계 방향이냐? 이렇게 한번 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 바퀴를 더 돌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OK 더하기 2로 처리해도 될까?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동전을 6번을 던진다고 했으니까 실제로 가능한 K는 뭐가 될까? 1 가능하죠. 맞잖아. 1이면 7이니까. 왜냐면 최소 이동 횟수가 6이에요. 최대 이동 횟수가 12잖아요. 1, 2만 가능한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음의 나머지 일수나 양의 나머지 일수나 딱히 중요하진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X는 1하고 6만 되면 되는 거죠. 이해됐잖아요? 예. 그래서 6C 1 곱하기 2분의 1에 원래 2분의 1에 1제곱, 2분의 1에 5제곱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확률이 똑같으니까 크게 의미 없겠죠? 그죠? 예. 그리고 6C 6 곱하기 2분의 1에 6제곱 하시면 64분의 7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독립시행 확률은 제일 중요한 게 그냥 횟수니까 이 횟수를 어떻게 다룰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다음 50번 보죠. 좀 복잡해서 창문 하나 더 읽을게요. 자연수에서 y도의 함수입니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들려고 한다. f1은 0이에요. 네. 그리고 주사위를 n번째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fn 플러스 1은 fn이 아닌 두 수 중에서 작은 수를 3의 배수가 아니면 fn 플러스 1은 fn이 아닌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함수값으로 갖는다. 일단 복잡해 보이니까 기억부터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네. f2가 1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건 쉽죠. f1이 현재 0인 상태잖아요. 그럼 f2가 1이려면 남은 수, 지금 0이 아닌 남은 수 중에 큰 걸 택한 거잖아. 큰 걸 택한 거니까 3배 배수가 아닐 확률이라서 3분의 2이다. 이건 참이죠. 이해하시겠죠? 네. F3이 1일 확률하고 F4가 0일 확률은 서로 같냐? 이건 뜯어보죠. F3이 1인 상황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F1하고 F2하고 F3을 생각할 건데 F1은 현재 0으로 고정인 상태고 F3이 1이 돼야 되는 상황을 알고 싶은 거죠. 네. 그러려면 앞에서 1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0을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1이겠는데 여기는 확정적이죠.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다 다른 데가 나와야 돼요. 그 이전하고 함수값이. 그죠? 예. 마이밖에 없어요. 그잖아. 0도 아니어야 되고 1도 아니어야 되니까 같은 값이 연달아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확률이니까 F2가 마이너스 1일 확률이면 작은 걸 택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나왔다는 얘기고 3분의 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거 중에 큰 걸 택했으니까 3분의 2겠죠? 이게 9분의 2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4가 0일 확률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F1, F2, F3, F4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는 0으로 고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가 0으로 끝나야 되죠. 그럼 마지막에 0으로 끝났다는 얘기는 그 이전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눌게요.
여기가 1이었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였을 수도 있죠. 만약에 F3이 1이었다면 그 이전은 반드시 마이너스 1이었을 할 겁니다. 같은 값은 연달아 못 나온다니까요. 예. 그럼 그 이전 값은 반드시 1이었어야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작은 애가 나온 걸 보니 3분의 1 곱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큰 애가 나온 걸 보니 3분의 2 곱하시면 되겠죠. 다시 남은 것 중에 작은 애가 나온 걸 보니 3분의 아니 큰 애냐? 큰 애다. 예, 3분의 2를 곱해야 되네. 2를 썼고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큰 애 나왔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얘는 27분의 4입니다. 0이 지금 사용됐고 남은 건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큰 애가 나왔죠? 3분의 2예요. 1이 사용됐고 남은 건 0하고 마일인데 작은 애가 나왔죠? 3분의 1입니다. 마일이 사용됐고 남은 건 0하고 1인데 작은 게 나왔죠? 3분의 1이에요. 그럼 27분의 2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시면 27분의 6이어서 맞니? 4, 2, 6 답이 틀리지 않냐 보면 27분의 2, 27분의 6 9분의 3 나오지 않냐 이러면 3분의 1 아니냐? 약분을 못하는 거냐? 9분의 2 미안합니다. 맛이 같구나. 네, 9분의 2 맞아요. 똑같은 거 나오죠? 네. 그래서 얘와 똑같으니까 니은 참이에요. F6이 1일 확률이 P이면 이거는 8까지 가란 얘기가 아니야. F6이 1일 확률이 이미 P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거 가지고 이 세 개의 관계만 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다 가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고. 자, F6하고 F7하고 F8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고 F8이 1일 확률이니까 얘가 1로 끝나는 거죠. 근데 F6이 1일 확률이 P라고 했는데 F6은 1이었을 수도 있고 1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에서 1로 가려면 여기가 0이면서 마일로 넘어올 수 있고 마일이면서 1로 넘어올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두 개를 판정을 했으면 딱히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F6이 1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F6이 0인 상태에서 1로 왔을 수도 있죠. 0인 상태에서 1로 오려면 반드시 마일 찍고 와야 됩니다. 다른 경우가 없죠. 그 다음에 F6이 0이 아니고 이제 마일이었을 수 있잖아요. 마일에서 1로 넘어오려면 반드시 0 찍고 와야 됩니다. 다른 경우일 리가 없죠. 그죠? 네. 똑같아요. F1이 1일 확률 그냥 P를 곱해야죠. 확정적인 게 아니니까. P를 곱하고 남은 게 지금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큰 걸 택했잖아요. 큰 걸 택하면 3분의 2. 그 다음에 남은 게 지금 0 사용했으니까 1하고 마일인데 큰 걸 택했으니까 3분의 2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마찬가지 P 곱하고 작은 애니까 3분의 1이죠. 마일 사용했으니까 0하고 1 남았는데 큰 거 택했으니까 3분의 2입니다. 이때는 0이 나올 확률하고 마일이 나올 확률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를 일단 Q라고 할게요. 이건 R이라고 하고 필요하면 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생각이 안 필요할 것 같으니까 Q 더하기 R은 아무튼 뭐예요? 1-P이긴 하겠죠. 네, 그렇게 처리될 것 같아요. 자, 이게 Q였다고 하면 남은 애가 1하고 마일이니까 3분의 1 곱해야 되고요. 얘는 3분의 1 곱해야겠죠. 네. 얘 R이라고 하면 남은 애가 0하고 1이니까 3분의 1 곱하고 남은 애가 1하고 마일이니까 3분의 2 곱해야겠죠. 우린 이걸 다 더하는 짓을 해야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3분의 2p 일단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니까 9분의 2. 9분의 2 곱하기 Q 플러스 R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죠? 예. 얘를 그냥 어차피 1-P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P가 아닐 확률의 총합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실제 계산을 해보시면 9분의 4P 더하기 2가 나온다. 라는 거고요. 이거 참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조금 길긴 한데
사실 논리가 뭐 복잡할 거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은 애 중에 작은 애 나오면 3분의 1, 큰 애 나오면 3분의 2 이렇게 곱해서 한다는 얘기니까 이거만 파악하시면 아마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넘어가 되겠죠? 네. 할게요. 네. 고생이가 73번부터 하겠습니다. 내일도 1등급 수학하고 고생이 같이 할게요. 선생님 2명과 남학생 2명, 여학생 3명이 총 7명이 원탁에 둘러앉아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두 선생님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선생님 사이에는 남학생만 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위치를 잡으면 이게 지금 원형을 앉기 때문에 호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하는 말은 선생님 사이를 구체적으로 지칭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사이에는 남학생만 앉을 수 있다. 적어도 한 명 앉는 경우를 쓰니까 남학생이 안 앉는 경우는 배제할 거니까요. 그럼 첫 번째, 선생님 사이에 남학생 한 명 앉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선생님 사이에 남학생 2명 앉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분할되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다인 것 같은데요? 그죠? 예. 선생님 2명의 위치를 정하고요. 그 사이에 꼽을 남학생을 정합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남학생이 이제 한 묶음이 됐죠? 맞잖아요? 남은 사람 몇 명이에요? 여학생 3명, 남학생 1명, 총 4명에다가 이 묶음까지 하면 5명이죠. 근데 이거 원형임을 고려할 거니까 5-1 팩토리얼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죠? 여기가 96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의 위치, 그 다음에 남학생은 둘 다 넣어야 되죠. 그죠? 이거 4명을 한 덩어리로 봤습니다. 그럼 남은 사람 여학생 3명이니까 총 4개로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 원임을 고려하면 4-1 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그럼 24개. 이 두 개 합이니까 답은 120 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다. 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일 길게 하세요. 순열조합 계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알겠지? 그냥 분할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나눌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길게 가져가세요. 그래야 경우의 수 실력이 늡니다. 그림과 같이 최대 9개의 립스틱을 넣을 수 있는 원형이 진열할 때가 있다. 서로 다른 립스틱 5개를 진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게 너네가 9개가 있는데 5개밖에 안 넣는다고 하니까 자꾸 이걸 어렵게 느끼는데 그러지 말라니까. 5개하고 투명 립스틱 4개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9팩이라고 생각하는데 투명은 순서가 없으니까 4팩으로 지울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이게 원형 형태니까 9로 나눌 거 아니야.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뭐 투명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뭘 자꾸 사이에 꼽고 막 난리인데 하지 마시고 계산하시면 1680 나올 겁니다. 77번 볼게요.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6장의 카드를 원형의 탁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올려놓으려고 할 때 마주보는 카드에 적힌 숫자 합이 최대 14 이상이 되도록 올려놓고 싶다. 어차피 14는 안 되잖아. 얘가 14 이상이라고 했지만 합이 14가 되는 게 가능하나? 가능하다. 86? 그죠? 네. 77은 어차피 안 되죠. 똑같은 게 없으니까. 87 되냐? 어차피 16은 안 될 거고요.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원이 이렇게 있고 얘도 8 가지고 있고 얘도 8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8을 여기다 적고 얘를 그냥 고정할게요. 왜 여기 원순열을 다룰 때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회전해서 일치하는 걸 나누는 게 있고
하나의 위치를 고정해서 넌 이제부터 원 아님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적절하게 잘 쓰세요. 왜냐면 편리한 거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가지고 다 밀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죠? 얘를 고정하면 이제 더 이상 여기 원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되냐면 7 또는 6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죠. 그냥 7이 왔다고 칠게요. 그럼 7이 왔다고 치면 2 곱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야. 그럼 4개 남았죠. 4개 남았는데 여기 하나, 둘, 셋, 4개 여기를 채워야 될 거 아니야. 숫자는 6개 남았고. 그러니까 여기 뭐 하면 돼요? 6p 하시면 되죠. 얘들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제가 저 팔의 위치를 고정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각자의 자리에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름이 생긴 거니까 6p4 형태로 계산하셔야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답은 721입니다. 자, 80번 볼게요. 80번은 2번을 질문했거든요. 8명이 앉을 수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대하여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8명의 학생 중에서 4명의 학생이 둘러앉는다. 마찬가지예요. 8명의 학생 중에서 일단 4명을 뽑을게요. 둘러앉은 4명이 필요할 거 아니야?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들을 왜 질문인지 알 것 같아요. 얘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4명이 있는 거예요. 그 4명을 저기다 앉힐 건데 이 4명이 있고 2명인가 4명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러면 8팩 4팩 일단 이렇게 처리되죠. 아직 원임을 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곱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A, B, C, D 나머지는 투명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A, B, C, D 위치 꼭 인정 안 해도 되거든? 마음대로 써도 돼. A, B, C, D 이렇게 이래놓고 나머지 투명인간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된단 말이야.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이 상태에서 한 칸씩 우측으로 이동을 해보라니까. 실제로 그냥 단순하게 나눠서만 문제 풀려고 하지 마. 같아야 나누는 거야. 자, A가 너네고 B, C, D가 니네 친구야. 이 상태를 한 칸씩 옮겼을 때 내가 자리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인지한 시점을 찾으면 되는데 반식을 돌려볼게요. 첫 번째, 자리 변화가 있죠. 두 번째, 자리 변화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다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째 자리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4개가 중복된다는 얘기잖아. 같은 모양이 3개 더 있을 거니까. 돌려줘야 하냐? 안 돌려줘도 알지? 안 돌려줘도 알죠? 예. 여기서 4로만 나누셔야 돼요. 8로 나누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실제로 원순열은 지금 배열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앉아있는 다른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테이블에도 표식이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있는 거야. 막 책장 이런 것도 없어. 그러니까 회전을 시켜보면 회전됐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냐면 내 옆에 누가 있고 내 맞은편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테이블의 모양 같은 건 신경 쓸 수 있지. 제 말 무슨 말 이해되지? 그래서 총 4개가 겹치니까 이 4개를 지워줘야 돼요. 4배가 더 세지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복잡할수록 꼭 친구들 포함해서 본인이 앉아가지고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면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세요. 틀리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별로 어렵지 않다 하다 보면 그렇게 처리하시고 88번 보겠습니다.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같은 숫자가 3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3번 이상 나오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거는 모든 경우의 수에서 같은 숫자가 3번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와 같은 숫자가 4번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를 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건 비밀번호라서 4자리 비밀번호? 이거는 비밀번호라서 자연수의 관점이 아니라서 맨 앞자리가 0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같은 숫자가 3번이면 얘의 경우를 세볼까요? 그럼 같은 숫자
같은 숫자가 3회 연속한다.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드니까 숫자는 2개밖에 없죠. 숫자를 먼저 봅시다. 알겠죠? 예.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숫자 2개를 선택했잖아. 이 2개의 수 중에 누가 연속할 것인가 를 골라야 되죠. 21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서는 연속하지 않는 숫자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2가지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제한 조건이 지금 연속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112 쓰기로 했다. 여기까지 지금 결정된 거잖아. 그러면 1112거나 2111이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곱하기 2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40개입니다. 두 번째, 같은 숫자가, 이건 쉽죠? 4회 연속이면 이건 5가지밖에 없죠. 0000부터 4444까지. 네. 따라서 답은 5의 4제곱에서 항등포한 40하고 5를 다 빼주시면 됩니다. 580개 될 거고요. 넘어가 되겠죠? (114번) 이게 질문 누가 했지? 손 들어봐. 너 답이 209라고 생각하냐? 아니요. 그 뭐? 아, 그냥 틀린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이 단서가 없으면 209가 답이에요. 근데 나는 209가 답인 문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 누가 수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답을 200으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B를 지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좀 이상해. 왜냐면, 봐봐. 이제 문제가 A에서 이제 B까지 가는 거잖아? A에서 B까지 가는 건데, 두 지점 CD를 어느 시점, 그러니까 여기를 한 번이라도 터치하고 가야 한다는 얘기니까. 그지? 최단거리 문제는 아니에요. 위에 올라갔다 내려와야 되니까. 최단거리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지, 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위에를 거쳐서 이동하는 최단거리니까 그러면 위에를 막 여러 번 거치면 안 되겠지. 한 번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상식적으로 얘는 지금 뭘 답으로 허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도 지금 답으로 허용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미 B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지만 길을 한 번 더 버려야겠다. 이지로 하면 다시 갔다 오는 거잖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건 답에서 빠지는 게 맞다고 보거든. 이건 이제 그 오답 정정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틀려 있으니까 이걸 맞게 하려고 저 단서를 만들어서 문제를 고쳐버렸는데, 저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B를 지날 수도 있다는 단서가 사라지고 시험에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답은 200% 나오는 게 정상이라고 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마지막에 B로 도착하는 게 정상이지. 이게 뭐야? B에 도착했는데 거리가 남았네. 가서 버리고 와야지. 뭐 이게 좀 이상하잖아. 그러하다. 이런 느낌이고, 이렇게 생각해보죠. 얘는 위로 일단 3칸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아래로도 3칸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측으로도 4칸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내가 마음대로 하나 그려볼게. 이런 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거잖아. 얘 우측으로 4칸 이동했고 위로 반드시 3칸을 이동했고 아래로 반드시 3칸을 이동을 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나열하는 경우에서의 문제인데 제한 조건이 이것만 달리는 거지. 이거 3개가 이거 3개보다 먼저예요. 그래야만 선분 CD를 터치할 수 있어요. 만약에 위로 2개 나왔는데 아래 2개 때려버리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 버리잖아. 그러면서 선분을 터치할 수 없어. 뭘 더 첨가하면 되냐? 그럼 최단거리 규칙에 위배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얘들 그냥 이렇게 짝대기 6개로 받는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3개는 위에 3개겠지. 뒤에 있는 3개는 아래 3개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때 마지막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빼기 1이다.
이건 이미 B에 도착했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10팩, 6팩, 4팩인데 여기서 1을 빼서 209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의도에 부합합니다. 제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들 막 틀렸는데? 막 이렇게 오류 문제가 빗발치니까 야, 그럼 B도 지날 수 있다고 치자. 이렇게 문제를 수정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최초로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는 실제 시험에 나온다면 객관식 답지가 수정돼서 209 이렇게 고쳐져 있을 것으로 보지 저게 B 지나도 돼 이렇게 문제를 고쳐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를 이제 저는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풀었잖아요. 근데 이걸 대칭 구조로 풀이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풀이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예.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요. 이렇게 푸는 게. 대칭 구조로 풀이를 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A가 있고 B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야, 여기를 이렇게 연장을 해버려. 이렇게 거울에 비치듯이.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저희 표시한 그림은 얘가 거울에 비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지금 표시한 경우가 똑같은 경우를 표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라는 얘기인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배제하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같은 것인 순으로 풀면 10팩, 6팩, 4팩 빼기 1 이렇게 해서 답을 내지 않았을까요? 이해하시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